2020년 8월 6일 목요일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맨날 이거 수업하면서 설명할 때 글씨 쓰잖아요. 그거 화면 위에다가. 근데 그 글씨 쓰는 볼펜? 연필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만 확인하면서 이야기할게요. 내일은 아마 글씨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지? 수업 다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소리 안 나게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아쉽지만 다시 해볼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번, 26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관공서에서 건물의 벽면을 식물로 덮는 그린 커튼을 설치했는데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맞나요? 네. 창문 한쪽을 다 덮은 덩굴도 있어서 커튼이라고 부르는데요. 온도를 재보니 건물 외벽은 복사열 때문에 59도까지 올랐지만 덩굴 식물로 그늘진 곳은 31도에 그쳤습니다. 덩굴 식물은 화분만 있으면 심을 수 있고 10월쯤에 치우기 때문에 벽면에 식물을 영구 재배하는 벽면 녹화보다 효율적입니다. 그야말로 친환경 공법이라고 할 수 있죠. 조사에 따르면 그린 커튼을 단 곳은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해 연간 150만 원의 전기 요금이 절감된다고 하니 에너지 절약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관공서에서 나왔네요.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란 주민센터, 구청, 시청처럼 나라에서 운영하고 나라에서 필요한 공문서 있죠.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있죠. 혼인신고, 출생신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 관공서라고 합니다. 보통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죠. 주민센터, 구청, 시청. 자, 관공서에서 건물의 벽면을 식물로 덮는 그린 커튼을 설치했는데요.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맞나요? 그린 커튼 이야기를 하고 에너지 절약 방법이 맞아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그린 커튼을 설치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뭐가 있구나, 효과적인가 보다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네, 창문 한쪽에 다 덮은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창문 한쪽을 나뭇잎, 그러니까 덩굴로 다 덮는다고 해요. 덩굴도 있어서 커튼이라고 부르는데요. 온도를 재보니 건물 외벽, 건물의 바깥벽은 복사열, 땅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59도까지 올랐지만 덩굴 식물, 이거 나무가 창문을 가려주죠. 덩굴 식물로 그늘진 곳은 31도에 그쳤습니다. 덩굴 식물은 화분만 있으면 심을 수 있고 10월쯤에 치우기 때문에 벽면에 식물을 영구 재배하는 벽면 녹화보다 효율적입니다. 벽면에 식물을 영구 재배하다는 것은 벽에 식물을 영원히 치우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키우는 거죠. 벽면 녹화라고 하네요. 그것보다 그린 커튼이 효율적이다. 그야말로 친환경 공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친환경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환경에 친하게, 환경에 좋은 이야기 하는 거죠. 조사에 따르면 그린 커튼을 설치하는 곳은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해 연간 15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6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야기 있어요. 1번. 관공서에서 그린 커튼 설치는 필수이다. 필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한 관공서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초록색 커튼을 사용하면 실내 온도가 낮아진다. 초록색 커튼 이야기 없어요. 3번. 그린 커튼을 설치하면 일정 금액의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연간 150만 원. 4번. 실내 온도를 낮추는데 벽면 녹화. 벽면 녹화는 영구 재배. 영원히 재배한다고 했어요. 벽면 녹화가 그린 커튼보다 더 효율적이다? 아니요. 반대로 이야기했죠. 그린 커튼이 벽면 녹화보다 효율적이다.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럼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맞는 거.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린 커튼을 사용하면 에너지 절약 실천할 수 있다. 안 덥다. 이야기하는 거죠. 1번. 관공서는 전기 요금을 절약해야 한다. 관공서가 전기 요금을 절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친환경 공법으로 불볕 더위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린 커튼을 사용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이야기 했고요. 지금은 그린 커튼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4번. 온도를 낮춰 더위를 막는데 그린 커튼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 커튼을 설치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뭐 에어컨을 더 사용하면 당연히 좋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중심 생각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 생각은 에너지 절약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린 커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항상 중심 생각 찾을 때 보면은 두 개는 아니야. 두 개는 아니고 한 개는 이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 한번 이야기를 한 건지 그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최근 경기도의 한 관공서에서 건물의 벽면을 식물로 덮는 그린 커튼을 설치했는데요.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맞나요? 네. 창문 한쪽을 다 덮은 덩굴도 있어서 커튼이라고 부르는데요. 온도를 재보니 건물 외벽은 복사열 때문에 59도까지 올랐지만 덩굴 식물로 그늘진 곳은 31도에 그쳤습니다. 덩굴 식물은 화분만 있으면 심을 수 있고 10월쯤에 치우기 때문에 벽면에 식물을 영구 재배하는 벽면 녹화보다 효율적입니다. 그야말로 친환경 공법이라고 할 수 있죠. 조사에 따르면 그린 커튼을 단 곳은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해 연간 150만 원의 전기 요금이 절감된다고 하니 에너지 절약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다음은 27번, 28번 해보겠습니다. 27번, 28번.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 그리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라는 거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27번, 28번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독일 지사에서 인터뷰를 받다면서요? 네, 지난달 독일 출장 때 경력 직원을 채용하길래 한번 경험 삼아 시도해봤어요. 그래요? 좋은 기회네요. 그런데 해외에 가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 등을 생각하면 좀 어렵더라도 기회가 생기면 이민을 가려고요. 그렇군요.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게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말이에요. 네. 다시 들으십시오.
자, 27번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로 저는 이민의 어려움 이야기하고 맞는 것은 2번 했습니다. 그럼 27번, 28번 볼게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독일 지사에서 인터뷰를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인터뷰 본 거예요? 여자가 인터뷰를 봤다 이야기해요. 여자, 네. 지난달 독일 출장 때 경력 직원을 채용하길래 경력 직원, 경험이 있는 직원을 채용 뽑길래 한번 경험 삼아 경험을 해볼까 해서 시도해 봤어요. 면접을 한번 봤어요. 남자, 그래요. 좋은 기회네요. 그런데 해외에 가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요. 남자는 해외에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가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좀 어려워도 기회가 생기면 이민을 가려고 해요. 이민, 이 사람은 나라를 이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군요.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문화 차이를 극복. 문화 차이는 이 문화와 이 문화,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가 있을 때 극복,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게 어렵다고들 하더라고.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한다. 여러 사람이.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더더욱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남자는 독일 지사에 가고 싶어 한다. 남자가 독일 지사에 가고 싶어 해요? 아니죠. 여자는 지난달 독일에 출장에 다녀왔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야기했어요. 지난달 독일 출장 때, 그러면 여자가 지난달 독일 출장에 갔다 왔다.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남자는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해외에 가려고 한다. 남자가 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었죠. 여자가 기회가 생기면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여자가 이야기했어요. 4번. 여자는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문화 차이 극복한 게 어렵다 이야기하는 건 남자였어요. 정답은 2번이었고, 그래서 남자는 이 여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뭐예요? 남자가 한 번, 두 번, 총 3번인데 그 중에서 2번을 이야기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 차이 극복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그렇죠. 자, 이민하면 이런 게 어렵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외 이주 권유하다. 이주는 이민과 똑같아요. 해외로 이민 가는 것을 권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죠. 문화 차이를 강조합니까? 문화 차이 이런 거 강조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민의 어려움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죠. 교육의 중요성. 물론 여자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27번에는 3번이네요. 그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독일 출장 때 경력 직원을 채용하길래 한번 경험 삼아 시도해봤어요. 그래요? 좋은 기회네요. 그런데 해외에 가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 등을 생각하면 좀 어렵더라도 기회가 생기면 이민을 가려고요. 그렇군요.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게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말이에요. 자, 됐나요? 20, 그러면 다음 29번, 30번 해볼게요. 여기서 남자는 누구인지 맞는 거 고르고요. 일치하는 거 고르는데 남자는 누구인지 고르는 거 보니까 여기에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직업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직업을 우리가 생각해서 찾는 건데 폭염의 원인을 관리하는 사람, 기상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 열돔같이 둥근 지붕을 만드는 사람, 동북아시아의 지리를 관찰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폭염은 여러분 진짜 더운 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인, 관리,
기상의 흐름, 기상은 날씨를 이야기하죠. 날씨의 흐름을 연구하고 있어요. 열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서 확인하시고 지붕을 만드는 사람, 지붕, 집의 머리죠. 지리를 관찰하는 사람, 땅, 산, 강 확인하고 관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29번, 30번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의 원인이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열돔 현상이 뭔가요? 열돔은 말 그대로 열기가 돔에 갇혀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궈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돔이란 둥근 지붕처럼 생긴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열막을 형성하여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기 때문에 더위가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염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일대에 공통된 현상이라고요? 네. 최근의 기록적인 더위는 이 열돔 현상이 유라시아 지역에 넓게 걸쳐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이고, 끝나버렸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 남자가 기상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체크했어요. 그리고 일치하는 것은 4번 볼게요. 최근 계속되는 폭염의 원인이 여기서 좀 헷갈렸을 거예요, 여러분. 폭염의 원인, 폭염 너무 더운 더위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열돔 현상이 뭔가요? 그러니까 열돔 현상 때문에 폭염이다. 이게 이유고 이게 결과였어요. 그래서 열돔을 이야기합니다. 열돔은 말 그대로 열기, 우리 열이 나라의 그 열기예요. 뜨거운 것이 돔에 갇혀서. 여기서 말하는 돔은 이걸 이렇게 생긴 것을 이야기하죠. 둥근 지붕 모양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돔. 이걸 돔 형태라고 하지요. 돔에 갇혀 나가지 못한데 열기가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궈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에 열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 지붕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다시 땅으로 와요. 그리고 다시 돌고 해서 더 뜨거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돔이란 둥근 지붕처럼 생긴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열을 형성하여 뜨거운 공기를 여기 계속 돌고 뜨거운 공기를 지면 땅에 가두기 때문에 더위가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염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일대에 공통된 현상이라고요? 하니까 네. 최근에 기록적인 더위, 계속 더위가 더 더워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39도가 제일 더운 온도였는데 내일 40도가 돼서 기록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록적이다라고 해요. 기록적인 더위는 이 열돔 현상이 유라시아 지역에 넓게 걸쳐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서도 열돔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유라시아 지역에 넓게 걸쳐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폭염의 원인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색하죠. 그래서 날씨 이야기 하시는 분이니까 기상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고,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십시오. 1번. 계속되는 폭염으로 동북아시아에 열돔이 만들어진다. 폭염 때문에 열돔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아니죠. 열돔 때문에 폭염이 계속 된다고 했죠. 폭염의 원인이 열돔. 반대로 얘기했고요. 열돔 현상은 둥근 지붕 모양과 같은 땅에 주로 나타난다. 아니에요. 열돔 현상이 둥근 지붕 모양이다. 열돔은 달구어진 열기가 위로 빠져나갑니까? 아니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돌고 해서 더 덥다고 했어요. 4번. 열돔 현상은 유라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넓게 발생합니다. 전반은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라시아 지역에 넓게 걸쳐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야기하겠죠. 넓게.
지역 전체에 걸쳐 넓게 발생하고 있다. 똑같이 이야기했죠? 정답은 4번이네요. 그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최근 계속되는 폭염의 원인이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열돔 현상이 뭔가요? 열돔은 말 그대로 열기가 돔에 갇혀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궈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돔이란 둥근 지붕처럼 생긴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열막을 형성하여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기 때문에 더위가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염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일대에 공통된 현상이라고요? 네. 최근의 기록적인 더위는 이 열돔 현상이 유라시아 지역에 넓게 걸쳐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선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2교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찍는 거라서 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자, 8월 6일 목요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31번 먼저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늘어가는 것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키즈존은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업주의 과잉 조치가 아닙니까? 노키즈존은 헌법에 따른 영업의 자유라 볼 수 있습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특정 손님의 입장 거부는 법적 계약 과정에서 손님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속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됐네요. 아이고.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자유에 자, 32번 남자의 생각 2번 했고요. 남자의 태도는 1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조금 빨리 읽었죠? 확실히 31번으로 넘어가니까.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거부,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거죠. 노 키즈 존이 늘어가는 것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 키즈 존은 영어인데 요즘에는 이런 영어도 한국어처럼 사용을 하죠. 노 아니다. 아니요. 키즈는 아이들. 진짜 볼펜 이거 펜이 없으니까 엄청 안 쓰지네. 노 키즈는 아이들이고 존은 구역을 설정합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없는 구역이다, 지역이다,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노키즈 존이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아이들을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이들을 잠재적 위험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같이 어떤 공간에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미 이미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딱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위험이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차단, 막아버리는 거죠. 남자는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어떤 여자가 노키즈 존은 성인, 어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아이들 이야기죠.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남자가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업주의 과잉 조치 아닙니까? 이야기했어요. 헌법에 아이건 어른이건 평등히 해야 하는데 업주, 가게 주인이 너무 과잉 조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노키즈조는 헌법에 따른 영업의 자유. 헌법에 따라서 내가 장사하는 사람, 사장님의 자유이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특정 손님의 입장 거부는 법적 계약 과정에서 손님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속한다. 내가 이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하겠다. 이것도 헌법에 있는 자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론은 남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노키즈존을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야. 평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1번. 아이들은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해야 한다.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노키즈존을 만드는 것이죠. 그거는 여자의 이야기였고요. 2번.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 어긋나다는 평등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뜻이야. 어긋나다는 맞지 않다. 노키즈존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노키즈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3번. 노키즈존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여자 이야기였고요. 특정 손님의 입장 거부는 영업의 자유이다. 이것도 여자가 이야기했죠.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은 2번. 그럼 32번. 남자는 결국 지금 어떤 태도, 말하는 방식이 어때요? 지금 나는 이게 좋지 않다,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현재 상황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죠. 32번에는 1번입니다. 그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속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늘어가는 것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키즈존은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업주의 과잉 조치가 아닙니까? 노키즈존은 헌법에 따른 영업의 자유라 볼 수 있습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특정 손님의 입장 거부는 법적 계약 과정에서 손님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속합니다. 됐나요? 31번. 자, 다음은 32번, 33번 해볼게요. 33번, 34번. 여기 보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은 들으면서 체크하면 되는데 내용,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우선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종대왕은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지편전 학자들과 연구하여 한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업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국토를 확장하여 현재 영토 모습을 만들었죠. 또한 과학 분야에도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요. 특히 강수량을 측정하는 추구기는 세계 최초의 비측정 기계입니다.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와 물시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펴내어 농업기술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 국경이 만들어진 시기,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업적, 조선시대 과학 발전의 역사. 한글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업적 이야기하고 1번이죠. 자, 확인해 볼게요. 세종대왕. 여러분 이제 세종대왕은 워낙 유명해서 다 알지요. 한글을 만든 조선시대 왕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창제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종대왕은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자신의 이야기죠.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집현전 학자들과 연구하여 한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이었어요. 네. 그러나 세종대왕의 업적, 어려운 말이네요. 이 사람이 좋은 예들을 이야기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글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국토를 확장하여 현재의 영토 모습을 만들었죠. 전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과학 분야에도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요. 특히 강수량을 측정하는 추구기는 세계 최초의 비측정 기계입니다.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와 물시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펴내요. 책을 펴다는 책을 쓰다예요. 농업기술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자, 전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는 아니고요. 농업이 발전하여 책을 펴내다. 반대예요. 책을 펴내고 농업기술 발전에도 힘썼다. 해시계와 물시계는 세계 최초의 시계. 세계 최초의 시계라는 말은 없어요. 추구기가 세계 최초의 비측정 기계라고 했지요. 이것도 아니고요. 1번. 세종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 여기 이야기했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도 있고 국경이 만들어진 시기도 있습니다. 또 과학도 발전했고 농사도 농업 기술 발전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다 뭐예요? 세종대왕이 한 여러 가지 좋은 일, 잘한 일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업적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33번은 3번. 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종대왕은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집현전 학자들과 연구하여 한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업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국토를 확장하여 현재 영토 모습을 만들었죠. 또한 과학 분야에도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요. 특히 강수량을 측정하는 추구기는 세계 최초의 비측정 기계입니다.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와 물시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펴내어 농업기술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자, 30. 다음은 35번, 36번 하고 있습니다. 게임 이야기 나오나 봐요. 35번, 36번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제12회 비디오 게임 엑스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엑스포의 공식 후원사인 리얼게임 회사의 회장 박홍식입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많은 게임 업체들이 참가하여 새로운 게임을 선보이고 있으니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께 큰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선보일 판타스틱 어드벤처라는 게임을 체험해 보시고 게임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채택되신 5분께는 내년 부산에서 개최하는 비디오 게임 엑스포의 참가비와 여행비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었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제12회 12번째
비디오 게임 엑스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했어요. 올해 엑스포의 공식 후원사인 리얼게임 회사의 회장 박홍식입니다. 박홍식 회장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엑스포에는 많은 게임 업체들이 참가하여 새로운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께 큰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뭐뭐 하고자, 뭐뭐 하려고,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보여줄 거예요. 판타스틱 어드벤처라는 게임을 체험해 보시고 게임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채택되신 5분께는 내년 부산에서 개최하는 비디오 게임 내년의 엑스포에 참가비와 여행비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소개하고서, 그렇죠. 엑스포에 있는 새로운 게임 이야기하면서 큰 이벤트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엑스포에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고요. 자, 들은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했네요. 엑스포에는 공식 후원사만 참여할 수 있다? 아니, 그런 말 없죠. 많은 게임 업체들이 큰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아니요, 게임 업체들이 큰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내년 비디오 게임 엑스포는 부산에서 열린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내년 부산에서 개최하는 비디오 게임 엑스포. 자, 이벤트에 응모하면 엑스포 참가 비용을 내야 한다. 그런 말 없죠. 35번에 3번, 36번에도 3번이었네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제12회 비디오 게임 엑스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엑스포의 공식 후원사인 리얼게임 회사의 회장 박홍식입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많은 게임 업체들이 참가하여 새로운 게임을 선보이고 있으니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께 큰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선보일 판타스틱 어드벤처라는 게임을 체험해 보시고 게임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채택되신 5분께는 내년 부산에서 개최하는 비디오 게임 엑스포의 참가비와 여행비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됐나요? 다음은 37번, 38번. 교양 프로그램. 여자의 중심 생각,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일반인보다 노약자들은 더위에 취약하므로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땀을 통해 무기질들이 배출되므로 영양을 갖춘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균 번식 등으로 오는 질병이 많은 여름에는 질병 방지를 위해 손을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위에 목이 말라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되는데요. 이때 음료수 대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갈증 해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여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자, 남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마 남자가 확인하는 것을 보니 무슨 이야기를 할지 서로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무더위. 아우, 더운 거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더위에 취약한, 더위에 약해요. 노약자, 노인과 약한 사람, 아이들을 이야기하죠.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여자가 이야기할 거예요. 네. 일반인보다 노약자들은 더위에 취약함으로 약해요.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땀을 통해 무기질들이 나가서 영양을 갖춘 삼시세끼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것을 이야기해요.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균 번식 등으로 오는 질병이 많은 여름에는 질병 방지를 위해, 질병 예방, 먼저 방지를 위해 손을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위에 목이 말라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되는데요. 이때 음료수 대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갈증 해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했네요. 자, 여자의 중심 생각, 여자는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약자들은 항상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예요? 아니요. 맞지만 언제? 여름에. 더위에 이야기했죠. 여름철 노약자들은 세세한, 똑같은 말은 세심한,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세심한, 요거. 노약자들은 영양이 잘 갖춰진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하나였고, 충분한 물 섭취도 하나였습니다. 우선 2번이고요.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반인과 노약자들은 더위에 약하다. 특히 노약자들 이야기했고요. 땀을 많이 흘리며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아니었어요. 질병 예방을 위해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이 마를 때는 음료수나 물, 아니요, 음료수보다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했죠? 정답은 3번, 요거는 2번이었네요. 그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일반인보다 노약자들은 더위에 취약하므로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땀을 통해 무기질들이 배출되므로 영양을 갖춘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균 번식 등으로 오는 질병이 많은 여름에는 질병 방지를 위해 손을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위에 목이 말라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되는데요. 이때 음료수 대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갈증 해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